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집안 복과 기운을 정리해드리는 풍수행운입니다. 오늘 딱 이렇게 하세요. 이번 달에 베란다에 이거 그대로 두면 돈 문제가 이상하게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꼭 한 번은 치워보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베란다가 창고처럼 변해 있지는 않으세요? 유품이 든 상자, 안 쓰는 짐 박스, 오래된 잡동사니들. 일단 여기다 둬 하고 밀어 넣은 것들이 베란다 한쪽을 꽉 막고 있으면 이상하게 돈도, 사람 관계도, 건강도 자꾸 막힌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반대로 잘 되어 있는 집들 보면요, 베란다가 항상 조금은 비어 있고 식물도 건강하게 서 있고 햇빛이랑 바람이 편하게 드나들어요. 부자 집들일수록 이 베란다 하나를 작은 정원, 숨 쉬는 마당처럼 만들어 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달 안에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베란다 체크리스트를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베란다에 두면 무조건 돈이 새는 물건들. 둘째, 대신 두면 재물운이 도는 것들. 셋째,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간단 정리 순서까지. 한 20분, 30분 정도만 함께 해보시면 재물운을 스스로 가꾸고 키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혜 한 가지가 손에 남으실 거예요. 이야기 계속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두시면 이번 달 베란다 정리가 우리 집 금전운 방향을 살짝 바꿔주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베란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집집마다 막힌 베란다가 시원하게 뚫리고 돈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왜 하필 베란다냐? 조금만 더 깊게 짚어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달력을 넘기다 보면 엊그제 월초 같았는데 또 한 달이 갔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집 안 어디 한 군데에서라도 숨이 좀 탁 트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베란다예요. 현관은 사람과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 거실은 가족이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 베란다는 들어온 기운이 한번 쉬고 나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유품 상자, 고장난 가전, 빈 박스로 꽉 막혀 있으면 기운이 한번 들어왔다가 안에서 빙빙 돌다가 나가지 못하는 집이 됩니다. 이런 집들은 특징이 있어요. 전화 오면 대부분 돈 이야기, 문자 오면 병원 예약, 보험, 카드 알림, 사람을 만나도 하소연이 먼저 나옵니다. 기운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반대로 베란다가 시원한 집은요, 경제 형편이 아주 넉넉하지 않아도 사람이 오가고 말이 가볍고 결정을 내릴 때도 덜 막힙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있지,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를 그냥 빨래 널어두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집 돈길, 복길이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통로라고 보고 그 통로를 어떻게 비우고 채우고 돌려야 하는지 살림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베란다에 두면 이상하게 돈이 새는 것부터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집 베란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시는지 그것부터가 힌트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첫째, 유품 추억 상자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유품, 세상 떠난 남편 양복, 자식들 어릴 때 옷이랑 장난감 상자처럼 버리기는 망설여지고 눈앞에 두기에는 마음이 쓰라린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일단 베란다에 두자 하면서
상자째 쌓아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상자들이 품고 있는 건 이미 멈춰버린 시간의 기운입니다. 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베란다가 멈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기운이 앞으로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김 여사님 이야기가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옷과 물건을 상자 두세 개에 담아서 베란다 구석에 쌓아두고 몇 년을 지내셨어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한 번씩 턱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따님이랑 같이 마음을 다잡고 정말 간직하고 싶은 것만 추려서 작은 상자 한 개로 줄였습니다. 사진 몇 장, 손때 묻은 물건 두세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눈물 흘리면서 보내드렸어요. 그 뒤에 김 여사님 말씀이 이상하게 숨이 좀 쉬어지네. 이거였어요. 돈이 갑자기 몰려온 건 아니지만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조금 줄고 괜히 마음이 덜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품 추억 상자는 가능하면 집 안 깊은 곳, 내 마음이 준비된 공간으로 옮기고 정리해서 한두 개만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베란다는 지나간 시간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기운을 맞이하는 마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건 둘째, 고장나서 쓰지 않는 가전이랑 가구입니다. 고장난 선풍기, 오래된 청소기, 부서진 의자, 쓰지 않는 선반 같은 거 나중에 고쳐 쓰지 하면서 베란다에 쭉 기대 세워두는 모습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이미 역할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집의 바깥 통로를 막고 있는 꼴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막힌 일, 막힌 돈의 상징으로 봅니다. 박 여사님 댁이 그랬어요. 아들이 쓰던 오래된 컴퓨터랑 의자를 베란다에 몇 년 동안 그대로 세워두셨거든요. 처음에는 당근에 올려서 팔아야지, 나중에 고쳐서 써야지 생각했는데 결국 먼지만 쌓이고 거미줄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당근에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 한 켠이 비워지니까 베란다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오더래요. 그 뒤로 아들 일도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풍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리하길 잘했다. 이렇게 웃으셨어요. 세 번째는 셋째,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쌓아둔 빈 박스랑 잡동사니입니다. 택배 상자, 빈 플라스틱 통, 선물 포장 박스, 종이 가방 이런 것들이요. 버리기는 아까운 것 같고 뭔가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모아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베란다가 박스 창고가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왜 돈을 세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내 공간이랑 에너지를 언젠가라는 말에 내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잖아요. 최 여사님 집 베란다가 딱 그랬어요. 상자가 너무 많아서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잘 돌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용기 내서 상자를 접어버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한 줄 남겨두셨죠. 그 뒤로 전기세가 줄었어요. 에어컨 바람, 보일러 바람이 베란다를 거쳐 집 안으로 훨씬 잘 돌면서 전기가스 사용량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풍수가 그냥 미신이 아니라 살림과 돈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단계는 유품 상자, 고장난 물건, 언젠가 박스, 이 세 가지만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하나씩 베란다 밖으로 빼내보는 겁니다. 다 한 번에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유품 상자 하나, 내일은 고장난 물건 하나, 그 다음 날은 박스 묶음 하나.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베란다는 막아두는 곳이 아니라 비워서 숨 쉬게 만드는 곳이다. 이제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우면 좋을지 같이 볼게요. 첫째로 좋은 건 숨 쉬는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크고 비싼 나무를 둘 필요는 없어요. 관리하기 편한 화분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잎이 반듯하게 위로 올라가는 식물을 하나 두시면 좋아요. 축 처진 잎보다는 위로 쑥쑥 뻗는 잎을 가진 식물이 집 기운도 같이 끌어올린다고 봅니다. 사람도 어깨를 축 내려뜨렸을 때랑 가슴을 조금만 펴고 섰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김 여사님은 베란다를 비운 뒤에 작은 화분 2개만 들여놨습니다. 하나는 키우기 쉬운 스투키, 하나는 동글동글한 초록잎 화분이었어요. 아침마다 물을 한 번 주면서 오늘도 잘 버텨보자. 이 말을 화분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같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습관 하나로 마음이 덜 가라앉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집 참 괜찮다? 이 말이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빈 바닥이에요. 무언가를 더 놓는 것보다 아무것도 두지 않는 선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베란다 바닥의 절반 정도는 가능하면 비워두는 게 좋아요. 햇빛이 바닥까지 쫙 닿고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한번 훑고 지나갈 자리를 남겨두는 거죠. 박 여사님은 정리하기 전에는 베란다 바닥에 물건이 가득해서 걸을 틈도 없었습니다. 상자를 치우고 바닥 한 줄을 완전히 비웠더니 빨래를 널어도 덜 답답하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 뒤로 집안이 덜 눅눅하다. 이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셋째는 가볍게 쓸 수 있는 빨래 건조대 하나입니다. 베란다에 빨래가 걸려 있다는 건 이 집이 아직 살아있고 살림이 돌아가고 있다는 표시예요. 다만 건조대 위에 빨래 말고 다른 물건들을 잔뜩 올려두기 시작하면 다시 창고가 되어버립니다. 최 여사님은 예전에는 건조대 위에 빨래 대신 온갖 물건을 올려두셨어요. 정리하고 나서는 이 자리는 빨래만 올린다. 이 규칙을 하나 정해두셨습니다. 하루 이틀 마르고 개고 그게 반복되니까 이 집도 계속 움직이는 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리해보면요. 비워야 할 것 3가지를 빼낸 자리에 식물 한두 개, 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빈 바닥, 살림이 돌아가는 건조대 하나. 이 정도만 갖춰도 충분합니다. 베란다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 집 기운이 드나드는 작은 마당입니다. 그 마당이 숨을 쉴수록 집안 살림도 사람 마음도 같이 숨을 쉬게 돼요. 이제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어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3일 정리 계획을 한번 잡아볼게요. 무리하지 않는 3일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첫째 날은 보이는 것만 치우는 날입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3가지만 고릅니다. 유품 상자 1개, 고장난 물건 1개, 빈 박스 묶음 1덩이. 이 3가지만 오늘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완전히 다 처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베란다 밖 복도나 집 안다른 한쪽으로 자리만 옮겨둬도 큰 진전이에요. 둘째 날은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는 날입니다. 어제 옮겨둔 것들 중에서 정말 남기고 싶은 것, 언젠가 꼭 쓸 것 같은 것, 도저히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 이렇게 3무더기로 나눠요. 남길 것은 작은 상자 1칸 안에 담고 언젠가 쓸 것 같은 것은 기한을 정해 표시해두고 예를 들어 이사 갈 때까지만 보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재활용 당근 팩이 3가지 길로 내보내는 겁니다. 셋째 날은 채우는 날입니다. 비워진 베란다를 한번 쓸고 닦은 다음에 화분 한두 개와 건조대를 제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바닥 한 줄은 아무것도 두지 않는 빛과 바람의 길로 그대로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딱 3일만 지나도 베란다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처음엔 몸이 좀 피곤하실 수 있지만 정리가 끝난 뒤에 베란다 문을 열어보면 그래도 내가 내 집을 한번 손봤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다음 달, 내년 돈을 쓰고 벌고 모으실 때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정리하고 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3분 이야기를 한 번에 묶어서 들려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유품 상자를 정리한 뒤에 베란다 앞만 지나가도 가슴이 덜 먹먹하다고 하셨어요. 통장 잔고가 갑자기 2배가 된 건 아니지만 밤에 뒤척이는 일이 조금 줄고 병원에서 받는 검사 수치도 조금씩 나아졌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덜 두려워지는 느낌이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박 여사님은 고장난 가전이랑 가구를 비워낸 뒤에 아들 문제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업 상태로 방에만 있던 아들이 당근에 물건을 내다 팔면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고 작은 일거리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베란다 비우는 김에 머릿속도 같이 정리된 것 같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최 여사님은 박스 창고 같던 베란다를 청소한 뒤에 전기세와 가스비가 줄어들었어요. 공기순환이 좋아지면서 난방, 냉방이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이죠. 실제 요금 고지서를 비교해 보시고 풍수가 그냥 미신이 아니라 살림이랑 숫자에도 연결이 되네.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세 집 모두 정리 이후에 공통으로 하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내 삶을 조금은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풍수는 집이 운을 바꿔주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시 세우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베란다에서 이왕이면 피하면 좋은 습관 몇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첫째, 빨래를 오래 걸어두는 습관입니다. 비가 오거나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오래 걸어둘 때도 있지만 여러 날 내내 축 늘어진 빨래가 걸려 있으면 집 기운도 같이 축 늘어진다고 봐요. 마른 빨래는 가능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 안에는 걷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재활용 임시 보관소처럼 베란다를 쓰는 습관입니다. 페트병, 캔, 종이, 비닐을 일주일, 한 달씩 쌓아두면 눈에 보이는 곳마다 나중에가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요일을 하나 정해서 그날은 재활용을 무조건 내보내는 날로 정해두시면 좋아요. 셋째, 유리창을 오래 안 닦는 습관입니다. 창문이 때로 가려져 있으면 햇빛이랑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막혀 있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걸레로 한 번 쓱 훑어주시면 충분합니다. 투명한 유리는 앞을 볼 수 있는 눈하고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베란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한숨만 쉬는 자리로 그 공간을 써버리는 습관입니다. 사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늘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세상 걱정만 떠올리다 보면 그 자리에 한숨 기운이 쌓입니다. 그럴 때는 의자 위치를 조금만 옮겨 앉아도 좋고 창문을 열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나
참 잘했다. 이 말을 한번 덧붙여 보시면 그 자리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베란다 정리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사실 손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이걸 버리면 내가 너무 정이 없는 사람 같은데, 부모님 유품을 치우면 불효하는 것 같네. 이 마음 때문에 상자를 열지도 못하고 그냥 베란다에 세워두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물건과 기억을 분리하는 연습이에요. 물건을 보내도 기억까지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진 한 장, 손때 묻은 물건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도 사랑과 추억은 그대로 남습니다. 김 여사님도 남편 양복 정리할 때 버린다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편하게 보내드린다, 이 마음으로 상자를 닫으셨대요. 풍수에서 말하는 버림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운을 막고 있는 막힌 것들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상자 하나만 보낸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칩니다. 자식 세대랑 같이 정리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자식도 부모님의 옛날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고 부모님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정리한다고 느낍니다. 그 과정 자체가 가족 사이에 막혀있던 말길을 살살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만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베란다 체크 첫 번째, 유품 상자, 고장난 물건, 언젠가 박스. 이 세 가지를 먼저 밖으로 빼낸다. 두 번째, 살아있는 식물 한두 개, 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빈 바닥, 빨래 건조대 한 개만 남긴다. 세 번째, 빨래는 가능한 한 빨리 걷고, 재활용은 요일을 정해 내보내고, 창문은 한 달에 한 번은 닦아준다. 네 번째, 버릴 때 죄책감이 들면 사진 한 장, 물건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낸다, 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베란다에 서서 우리 집 베란다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 가족 기운이 쉬어가는 마당이다, 이 말을 한 번만 입 밖으로 내어본다. 이 5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든 디테일을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단 한 줄만 마음에 남으면 그 한 줄이 내일부터 살림하고 돈 쓰는 습관을 조금씩 바꿔줄 겁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베란다 이야기를 조금 길게 나눴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베란다는 짐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 집 기운하고 돈길이 들렀다가 나가는 마당이다. 그 마당을 조금만 비워두고 햇빛이랑 바람이 스치게 만들어두면 그 변화가 통장 숫자에도, 병원 기록에도, 사람 관계에도 조금씩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나면 큰 결심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베란다 문만 한번 열어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자리만 옮겨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다음 달, 내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베란다를 정리하고 집 기운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줄 거예요. 댓글에 베란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유품 상자 하나 비웠습니다, 이렇게 한 줄 남겨주시면 그 마음 보면서 우리 구독자님 한 분 한 분 댁에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베란다도 우리 마음도 조금 더 가벼운 쪽으로 같이 옮겨가 보도록 할게요.